열사하지요. 오늘날의 의사 그러면 해부 하는 것부터 생각하니까 그냥 오늘날의 그러니까 시선일까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집어넣은 것이지. 그리고 보기에 참 감동적이죠. 스승이 자기가 죽으면서 내 시신을 해보아라. 감동적이지만 그건 그냥 허구의 얘기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의술의 개념 자체가. 뭐 어느 게 더 낫다 못하다 그거 따지지 말고 다릅니다. 자, 이거는 오늘날 볼 수 있는 해부도와 뭐 거의 같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은 해부도는 아닙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누가 저런 스케치를 남겼을까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인체의 겉모습이긴 하지만 미켈란젤로도 인체 해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2, 39 정도는 했을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합니다. 미켈란젤로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 르네상스 시기에 많은 화가들, 조각가들이 인체 해부를 했습니다. 베잘리우스보다 앞선 시절에. 왜 인체 해부를 했을까? 사람의 겉모습을 표현하더라도 속을 알아야지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해서. 또 획기적인 변화죠. 인체 해부가 허용이 되니까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은 발상의 전환이죠. 사람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자,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던 것은 미술이죠. 다른 그 문예보다도, 그렇죠? 음악이나 뭐 문학보다도 미술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죠. 우리가 언뜻 떠올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 미켈란젤로, 다빈치 이런 사람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뿐만 아니라 많은 화가들이 또 조각가들이 실제 인체해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세 그림은 정말 저건 해부도죠. 그죠? 그건 누구의 작품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와 더불어서 르네상스 최대의 예술가죠. 뭐 그냥 미술가로 표현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죠. 예술가. 뭐 르네상스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하여튼 그 만물 박사의 실험 정신, 탐구 정신 그걸로 충만해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거는 인체 권력과 근육을 갖다가 그린 거죠. 오늘날의 해부도하고 비교해 손색 없습니다. 이거는 내장을 그린 것이죠. 어떤 내장을 더 정밀하게 그린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연대를 보면은 1519년에 죽었어요. 베잘리우스가 태어날 무렵에 죽었습니다. 베잘리우스보다 훨씬 앞서서 저런 해부를 하고 훌륭한 해부도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다빈치가 인체 해부의 원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일까? 다빈치는 살았을 때 이미 최고의 화가고 조각가고 건축가고 이렇게 알려졌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그 사람은 정말 온갖 분야에 대해서 탐구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수많은 스케치를 남겼죠. 잠수함에 대해서, 비행기에 대해서 정말 그대 설계도대로 그냥 하면 다 날아갈 수 있고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것과 더불어서 저런 아주 정밀하고 상세한 해부도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미술과 관련된 그림이나 조각이나 건축물은 당대에서부터 이미 알려졌는데 나머지는 죽고 나서 한참 지나서나 해부도가 알려진 건 거의 200년 지나서 알려집니다. 베잘리우스가 남긴 책, 아까 얘기했던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 라는 책에 나온 혈관도입니다. 뭐 오늘날 보더라도 손색이 전혀 없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뭔가? 해부 강의실의 모습입니다. 베잘리우스가 있었던 파도바 대학에 베잘리우스 이후에 저런 해부 강의실이 만들어집니다.
파도바 대학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꽤 역사 있는 대학을 가보면은 이런 해부 강의실이 있습니다. 자, 시체 하나가 한가운데 있죠. 좁은 공간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체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방법, 그걸 생각해서 만든 그런 강의실입니다. 처음에는 1300년대에 인체 해부가 시작했을 때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각광받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만, 뭐 학문이 되지도 못했습니다만, 베잘리우스 이후에 처음에는 베잘리우스의 그런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지금 그때까지 내려오던 갈레노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불필요한 공박도 받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곧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잘리우스 했던 방법을 따라서 해요. 그냥 책에 있는 것만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부를 해보고 자기 눈으로 관찰한단 말이죠. 책에 있는 것만 외는 게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관찰해서 새로운 걸 갖다가 찾아냅니다. 학문에 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책을 열심히 보고 책에 있는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훌륭한 학자였던 시대에서부터 이제 그게 아니고 오늘날 학자들이 하듯이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창조해내는 것.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거 아니거든요. 근대 서양에서 그러한 변화가 먼저 생기죠. 근대 시대에 서양이 지배, 뭐 세계에 대해서 뭐 패권을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가 중요할 겁니다. 해부학 명칭을 보면은 사람 이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 이름 들어가는 거 보면 그 사람들 쭉 추적을 해보면 대개 베잘리우스부터 한 100년 이내의 사람들입니다. 자, 베잘리우스 이후에 한 100년 이내에 해부학 지식 거의 다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두뇌 해부학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가 늦습니다. 1600년대, 1700년대로 좀 뒤로 가지만은 그걸 제외하고서는 많은 것들이 1500년대, 1600년대 전반에 대부분이 밝혀집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100년쯤 뒤에 1700년대 의학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히포크라테스 의학이 이제 수명을 다하고 완전히 종언을 고하고 그 자리에 해부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의학,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의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현대의학의 발전 과정, 역사입니다. 1772년에 일본에서 나온 책이에요.